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지금. 수사란 있는 그대로의 증거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조작 수사의 일상이 돼버린 검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성태가 북한의 리오남을 만나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리오남은 그 행사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있었던 행사에 통일부 공식 문서까지 확인이 됐어요. 이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준 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화영 지사가 유죄가 됐으므로 그 상급자인 이재명 도지사도 유죄다라고 하는 그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될 상황인데 이게 딱 들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저 보고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저런 공문을 보내서 참석자 명단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통일부 문서 보고서에 그러니까 참석자가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 됐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 문서들이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한테 요청을 합니다. 증거 우리도 같이 보자. 같이 공유하는 게 검찰의 의무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도 검찰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기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자신들이 확보한 그 증거들을 지금까지 꽁꽁 잡고 붙들고 있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사.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해도 너무 병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 저번에 표지가리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외국을 나갈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건에 자기가 서명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를 표지만 바꿔가지고 마치 데리고 간 것처럼. 이제 이재명 그 대표 여러 가지 재판들 중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근데 그 표지가리를 했던 그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그 표시가리랑 유사한 스킬이 나온 거죠. 검찰이 물증이라고 주장했던 결제 문서에 이재명 결제 문건이 아니었다는 거. 저거를 바꿔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 전결이라고. 그러니까 네. 위에는 도지사가 1월 18일 날 여기 이제 서명을 했다는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위에는 계획입니다. 계획. 그리고 아래가 이제 1월 23일에 결제를 한 건데 여기에는 도지사가 없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에서 끝나요. 근데 마치 이제 이재명이 다 했다라는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계획 보고서에는 쌍방울 내용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검찰이 이 두 가지 문건 이재명 지사가 결제한 것 이화영 부지사 전결이 있었는데 두 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다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쓴 내용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결제 여부랑 상관없이 대북 송금 경기도 문건은 아예 없습니다. 송금했다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아니, 송금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돈을 줬는데 없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열받는 우리 기레기 분들께서는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결제를 했네라고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 관련 특위 국회의원들이 발표를 하면 한 줄도 안 씁니다. 이게 큰 문제지. 특히 그 김성태 증언 중에 그 리오남이 그 아태평화 회의인가 그 대회장을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사람들 만나고 다녔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도 검증은 안 합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을 벗어났을 때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원칙이래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외교관일수록. 근데 리오남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접촉하고 술도 먹고 했다는 게 김성태의 말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예 없는 사람. 근데 북한 사람들은 두음 법칙이 없기 때문에
성씨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리라고. 우리 리라고 안 쓰잖아. 근데 거기다가 그 이야기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회가 개최된 곳이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하고 북한은 외교 관계가 지금 그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6명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하고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 6명이 명단 외에 6명 명단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위장으로 들어왔거나 미입국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다. 고위급 인사가 어떻게 미입국을 합니까? 오늘 법사위원회에서요. 저 김영철 검사 탄핵안도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레기라고 욕하듯이 정말 정치 검사들 보면 이번에 그래서 이 관련한 검사 서울 수원 그러니까 수원지검 서현욱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생각해봐요. 공무원이란 자, 검사란 자가 사건 자체를 실수로 오기하거나 누락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저거를 조작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건 검사직을 날려버려야죠. 만약에 저거를 정말 자기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검사 우리가 사법 패스,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거 봐가지고 뽑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 봐가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 단순한 문건 하나 체크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작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현욱 검사 하나만의 문제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 멀리 가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오고 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뽑아야지 안 그러면 왜냐하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끝장판 내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계속되면 이게 저한테까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작을 기본으로 한 그 수사 말이에요? 네. 범털이네요. 이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저번에 유죄가 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기소를 해가지고 첫 재판이 8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아까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로 날리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뭐 누구를 잘 아느냐. 당시에 성남시청에 있던 인물 있죠. 돌아가신 분. 그분을 같이 가는 걸로 사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사인한 게 아니었던 것. 그게 표지가리 사건. 지금 이거 드러난 것만 수십 건이에요. 검찰이 각종 사건에서 이재명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동원된 것들. 그걸 저번에 그 김기표 의원 당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작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주작이라고. 조작은 네. 사건을 내용을 빗대는 거죠. 있는 사건을 빗대는 건데 주작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을 오죽했으면은 유죄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지지층이 분노를 했겠습니까? 내용을 아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제 정치 검찰 관련한 조직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다 기함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냐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뭐에 익숙해 맞아요. 있냐면 몰라요, 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악의적이잖아요. 이거 분명 이재명 도지사 결재가 없는데 이재명 도지사 결재한 건 다른 건인데 이거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버무려가지고 이재명 결재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조작이잖아요. 주작.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그 비슷하게 생각하죠. 검찰이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그냥 맹탕으로 저렇게 들고 볶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건을 만들어내서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4개씩 걸어가지고 일주일에 4일을 재판을 돌게 만드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거든요. 네. 아까 좀 전에 자료 한번 보여줘봐요. 바로 저 직전 자료.
이화영 정결.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화영 정결로 끝났잖아요. 도지사 결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랑 유사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쉽게 표현해서 저거는 큰 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비슷한 걸 가져와서 야 자기가 결제해놓고도 이거 그러니까 결제해놓고도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고발당한 놈 얘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맨 위에 대장한테까지 결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부지사 선에서도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결제했다고 하는 거는 또 쌍방울 대북 사업과 관계 없는 건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런 도장으로 장난치는 건이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앞에서도 출장권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실 이건 뒤집어져도 여러 번 뒤집어졌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작심하고 덤비는 건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게 사실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법적으로 분명히 변호인 측에다가 피고인 측에 제공하게 되어 있는 그 자료도 안 주고 그리고 그 주지 않았던 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비틀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윤석열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시작했던 검찰이 아무리 들어도 돈 받았다는 증거는 안 나온 대장동 사건. 그 대장동 사건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엮어서 최근에 법각까지 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리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우린 젖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하는 거야. 한 100개 던지면 그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수사예요. 그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잘하는 겁니다. 콕 찍어서 공수처에 고발한 게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그 조선일보 같은 데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민주당 폭주, 뭐 검사 탄핵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검사 2,000명 넘는 사람들 중에 불과 몇십 명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김건희 수사는 모처에서 핸드폰 뺏겨가면서 수사를 했던 그 검찰이 가짜로 사건을 주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검찰청 해체가 눈앞에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언론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사건이 나오면 대서특필하는 게 맞지.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대서특필하는 게 맞지. 정 똑같이 써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한 니오남이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언론이 보도했는가. 인터넷 매체 몇 개 정도. 유튜브 방송 몇 개 정도로 끝납니다.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재명 결재를 안 한 건 이화영 결재로 끝난 건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주작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한 묶음이에요. 놀랍게도. 여기까지. 자, 일단 여러분들 1시간만 하고 쉬시고 30분 있다 다시 들어오세요. 아우 좋습니다. 나 중간 쉬는 타임 또 처음 해보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